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펀드, 사모펀드죠. 주로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라임 사태에 이어서 알펜루트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모펀드 하시는 분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두려운 소식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항상 안녕하지 못한 내용을 갖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맞아요. 제가 안녕하다고 인사를 한 제가 밀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라임 사태로 오셨었고 예. 이번에 지금 라임 사태보다 규모가 더 크죠? 라임보다 나름대로 조금 좀 결은 다릅니다만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아픔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하여튼 오늘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어요. 예.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펜루트 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예,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 운용사고요. 100% 민간 자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네. 헤지펀드 운용사들 일부는 정부 자금도 운용을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반인들의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용 자산 규모는 대략 그 1조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1조 중에 60%를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식에는 한 10%, 메자님 펀드에 한 20%, 대출이 한 10%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비상장 회사를 발굴해서 네. 여기서 수익을 얻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개된 수익률은 2018년 현재 24.71% 굉장히 네. 높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자산가들이 알펜 자산운용에 그 좀 돈을 맡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설명해 주시면서 나왔던 단어들 헤지펀드, 비상장 회사 발굴, 뭐 100% 민간 기금 네.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리스크는 크고 네. 수익률은 높은 상품들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그 추론이 돼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들리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회사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100%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일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24%라는 수익률에 앵커리징 되세요. 24%? 그럼 나도 한번 가입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해 못하고 가입을 하신다라는 게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24%만 꽂혀서 그렇죠. 그 뒤에 위험성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또 있습니까?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이 이런 상당히 많이 상당히 있죠. 많이 많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이건 운용사고요. 판매사라는 게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네. 각 여러분들이 증권사나 은행 같은데 가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담당하시는 PB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죠. 네. 환매 중단된 펀드들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환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내가 돈이 필요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환매라는 것은 우리가 펀드라는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나서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펀드 중단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28일부터인데요.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 567억 에이트리 펀드라는 펀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공개된 것은 3개 펀드에 대해서 약 1,108억에 대해서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돈이 필요해도 병원비가 필요해도 학자금이 필요해도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라임 사태 때 워낙 소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도 지금 환매가 중단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게 지금 상상이 가는데 이렇게 큰 규모라면 이 안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 운용사들은 모르지만 그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도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3개에 대해서 약 1,100억 정도인데 지금 알펜루트 자산운용에서 나오는 얘기가 약 그 26개 펀드에 한 2,300억 정도
네. 판매 중단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앞으로 더 커질 수 예,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2,300억 중에 알펜루트 자산운용사 자체 돈이 대략 한 470억이고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 이건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증권사와 관계돈이 한 430억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1,380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뭐 증권사나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돈을 차치하고 난다 하더라도 대략 개인 투자자들의 1,380억 정도의 돈이 현재 묶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바입니다. 정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라임 사태랑 알펜루트 자산운용 사태는 결이 좀 다르다고 소장님 말씀하셨어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임 사태는 라인 자산운용이 운용을 잘못해서 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됐다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알펜루트 같은 경우는 운용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알펜루트가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런 운용사들이 레버리지라는 걸 일으키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돈 10억을 내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돈이 없죠. 돈이 없으신 분들은 내 돈 한 5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5억을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이제 아파트를 산다.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알펜루트도 좀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현재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지금 그 돈을 증권사에서 빌리거든요. 증권사에서 이 알펜루트에서 빌려서 그렇죠. 알펜루트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네.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비상장 벤처 회사나 뭐 주식이나 매장이나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돈을 빌려준 쪽에서 돈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왜요? 그 지금 불안해서? 그렇죠. 라임 사태 터지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액 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무한정 대출을 하게 된다면 증권사가 부실해 줄 수가 있으니까 대략 6개 증권사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의 몇 배 이상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라임에서 이제 환매가 중단이 되면 대출금도 회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총액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돈이란 게 돌고 돌아야 수익을 창출해내지 않습니까? 네. 라임에서 돈이 묶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알펜루트 자산운용한테 돈을 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알펜루트 같은 경우 처음에 얘기했었던 567억, 500억 규모의 A3 펀드에서 대출금은 불과 19억밖에 안 돼요. 네. 얼마 작지가 않죠. 네. 근데 알펜루트에서 그 19억을 못 마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돌 때는 뭐 몇백억도 그렇죠.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가정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돈이 안 돌 때는 단돈 100만 원도 그럼요. 10만 원도 돈이 안 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500억 중에 20억이 없어서 이 지금 알펜루트가 그 환매를 중단을 시켰고 이런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찌됐든 증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예요. 대출을 빌려줬다가 불안하니까 대출금을 갚아라. 문제는 여기에 이제 뒤에 속 얘기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나온 거에 있어서는 각각 정당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라임 사태는 정말 라임이 운용을 잘못하는 거였고 이번에 알펜루트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있어서 운용사인 이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고객에게 돌려줄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요. 예. 그리고 정당한 권리라고 하셨어요. 그 예. 정당한 권리가 TRS라는 겁니까? 이건 TRS는 이제 대출인데요. 네. TRS를 말씀드리고 TRS에 대한 대출의 회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TRS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산운용사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증권사는 돈을 빌려줄 때 뭘 믿고 빌려주겠어요? 신용. 그렇죠. 사람이면. 신용이나 개인이면요. 네. 뭐 담보를 잡아야 실력. 되는데 네. 이게 그 펀드나 뭐 어디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쉽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주지만 내가 운용을 할게. 내가 운용을 할게. 돈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명의상만 너한테 서류를 띄워주고 네. 명의는 내 명의로 해가지고 그 대신 네가 운용하라는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주게 되면 A란 투자에 네가 투자하라 그러면 내가 A란 회사에 투자해서 그 주식이나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래서 네가 팔라고 그러면 내가 팔고 거기서 손익이 나면 우리 그때 가서 결산하자. 아하. 너는 그 사이에 나한테 뭘 줘? 이자를 줘. 수수료. 그렇죠. 네. 이게 수수료가 대략 한 1에서 2% 정도 수익입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19곳과 TRS를 맺고 있고요. 이런 운용사 19곳과 규모는 대략 한 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1%만 따져도 연간 그러네요. 200억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하. 그냥 앉아서 200억 그냥 수수료 수입을 벗는 거죠. 네. 이게 2% 되면 400억이고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운용 수익에 대한 결과는 운용사가 책임을 지니까 자기는 그냥 그 하란 대로만 따르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놓고는 지금 돈 빼간다 그러고요? 그게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데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억을 대출을 받을 때 보통 몇 년짜리 대출을 받나요? 20년 받지 그죠? 않습니까? 20년. 네. 보통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현금 서비스 받아서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있나요? 아유, 그렇게 못하죠. 그거는 소위 말해서 제가 속된 말 하겠습니다. 미친 짓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 TRS 대출의 만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까요? 1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아. 근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네. 지금 여기가 투자하는 게 비상장 벤처회사예요. 비상장 벤처회사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고 엑시트,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게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장기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사듯이 장기 대출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TRS 자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게 운용을 한 거예요. 1개월에서 6개월.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블로거를 보고 얘기를 한 건데 네.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리볼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 서비스 받아서 리볼빙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운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또 이게 개방형 펀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라임 자산 운용에서도 제가 그때 한번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폐쇄형으로 운영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산가한테 당신이 나한테 10억을 주쇼. 그러면 내가 이 10억을 한 5년 내에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서 당신에게 돌려주겠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하지만 개방형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가입했다가 내일 해지하고 싶으면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면 몇 개월 내에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두 가지 미스매치가 발생하죠.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언제든지 고객이 요청하면 돈을 돌려줄 수 있다. 근데 기본 전제 조건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손님 10분을 모시면 100억이 되는데 네. 이것을 만약에 일반 주식형 펀드라고 한다라면 100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이분들이 다 환매를 요청하면 100억 원어치 주식을 팔고 다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네. 여기 손실이 남으면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남으면. 근데 그 10분이 와서 나 100억 다 돌려줘 그러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개방형으로 운영한 게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짧은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개방형 펀드로 운용한 게 잘못됐고 네. 두 번째는 장기간 대출 기간이 아닌 단기간으로 이것을 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비상장 회사 자체는 이 단기간을 갚을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회사인데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럼 결국은 고스란히 피해는 펀드 투자자들 몫이잖아요. 투자자분들이 알고 들어간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분 네. 꼭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100% 잘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요즘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 다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100%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감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예. 투자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예. 자 저희가 못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환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했겠죠. 아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그 판매 규칙에 보면 네. 불안전 판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현명하신 그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많은 그러한 또 PB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것이다라고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사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배상을 해야 되는 판례들도 나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제가 일들이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조금 더 얘기를 심각한 얘기인데 조금 더 깊이 해보면 펀드 삼각 때 이게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펀드
삼각은 또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알펜루트 얘기는 아니고 라임 얘기인데 라임 얘기고요. 라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금감원에서 펀드를 상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보니까 법률적으로 상각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라임 자산 운용의 그 자산 상태를 찾아봐서 자산 상태가 현재 지금 그 대략 한 1조 6,600억 정도에 대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대략 한 40에서 70% 정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상각을 해라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면 네. 100% 돈을 회수를 못해요. 한 0.5%에서 한 1% 정도 이것도 좀 높은 수치인데 설명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 정도 돈을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뭐 네. 사망을 하시거나 뭐 어떻게 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 대손상각이라는 재무제표상에 회계를 이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과거 판례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라라고 지금 금감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못한다. 지금 금감원과 현재 지금 말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그걸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걸로 결정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제 증권사들의 회계상의 이제 부분들이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라임의 어떤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거의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을 회수돼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라임 사태가 얼마를 이 투자자들한테 배상해 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이 사모펀드 관련된 향방이 좀 결정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모펀드 누가 하겠습니까? 사모펀드를 사절펀드라고 하던데요, 요즘에. 요즘은 사모펀드 권하면 뭐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모펀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라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 가입 규정만 잘 지킨다라면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10억이 있다라고 하면 10억을 사모펀드에 가입한다? 제가 배운 PB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중에서 대략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조금 좀 이자가 센 곳에 굴리겠다라는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네. 이번에 라임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무슨 적금을 8천만 원을 깨서 전액을 가입을 시켰다. 이런 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모펀드 그만큼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니 분산 투자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다 보니까 걱정은 이 알펜루트 현 사태처럼 예. 이게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막자고 너도 나도 자금 회수하다 보면은 아까 이런 알펜루트 같은 회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번질 수도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펀드런 우리가 네. 이제 펀드런이 일어날 뱅크런 가능성, 같은? 뱅크런처럼 네. 펀드런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증권사들이 벌써 펀드 라임 사태 이후에 펀드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들도 라임에 대한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먼저 TRS부터 회수를 하자. 네. 우리가 이제 은행들을 불만이 있을 때 그거 아닙니까? 비 올 때 우산 해쨍쨍할 때 우산 빌려주다가 비 오면 우산 회수하는 것처럼 걷어간다고.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이게 지금 이슈화 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TRS 회수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서프라임 사태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것들이 여러 그 리스크를 분산시켜 놨다가 그거를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IPO 하는 비상장 벤처에 투자하는 부분들을 하나를 모아놓고 개방형의 단기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했다라는 거. 네. 이런 거는 리스크가 확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약한 고리가 지금같이 TRS라는 약한 거 대출 고리가 탁 건드려지니까 지금 전 사모펀드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정책 당국에서 조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약한 고리들이 모이면 그러니까 배찍장도 분산이 되는 게 맞으면 아니죠. 낫다처럼 예. 이거는 모이면 더 큰 악재가 그렇죠. 된 분산이 될 줄 상황이? 알았는데 네. 지금 이게 뭐 개방형에서 한 번에 펀드런이라는 그러게요.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을 물론 금융당국에서 그 생각을 안 했겠죠. 뭐 라임이라는 사태가 터지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라임이라는 게 터지고 나니까 지금 현재 모든 펀드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러면 네.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요. 그렇게 예.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부분도 조금 현재 기사상에서 설왕설래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지금 TRS
대출이 들어간 부분들이 채권자냐 음. 아니면 증권사가 현재 지금 그 회원 가입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투자자와 똑같은 후순위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금감원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라 네. 유권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저희가 살펴보고요. 지금 7911님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마음은 아프지만 이럴 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가상화폐 어때요 하셨는데 어때요? 왜 갑자기 뜬금없는 가상화폐를 말씀하시나요? 아마 이제 불안전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왜냐면 가상화폐 근데 저는 자체도 네. 가상화폐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폐는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자산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을 본다라면 가상화폐는 자산의 가치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네. 입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태든 간에 가상화폐 예. 자체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네,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물론 다들 잘 설명해 주시지만 네. 제가 부족해서 100%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데 네. 소장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올해 좀 소장님한테 이 자산운용에 좀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요. 예, 예.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코너를 좀 마련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알못 경조알로 거듭나서 저도 이쪽 좀 이 자산 시장에 좀 돈은 없지만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격주로 차용주 소장과 함께하는 맨투맨 재테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목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날 뵐게요, 소장님. 가리키다 보면 이렇게 혼을 낼 수도 있는데 가능한가요? 청취자들한테 너무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혼내주세요. 예, 네. 준비 많이 해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